만약 패소한다면 리플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미국 기반의 거래소에서는 거래 지원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리플은 본사 이전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 패소 자체는 당연히 시장 심리 위축을 가져올 것이 뻔하죠. 이제 오늘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XRP와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은 거대한 사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이야기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레퍼토리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가격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리플은 하나의 사기업으로 XRP의 탈중앙화를 아무리 주장해도 설득력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이제 리플이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확실히 보여주고 무엇보다 가격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기나긴 침묵을 깨고 비트코인이 아쉽게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7,000달러가 무너진 모습인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48% 하락한 16,92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37% 하락한 1,24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3.42% 하락한 0.37달러, 이제 8위의 도지코인은 9.37% 하락한 0.08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각각 38.7%, 1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롱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5%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현재 이제 크립토 마켓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침체장, 즉 크립토 윈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작년 작두를 탔다고 칭송까지 받던 한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 B가 현재 상태를 가장 어두운 블루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수요 공급 차트를 보게 되면 명확히 비트코인이 침체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초반이 되었으니 4분의 3이 빠졌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한 하락은 알트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인은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요? 흔히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 한창 언론에서 떠들고 너도 나도 한번 투자를 시작해볼까 싶을 때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초기에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제 코인도 그런 상태입니다. 빠져서 이제는 매도하지도 못할 상황이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와중에 크립토 거래소와 서비스들이 추풍 낙엽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이제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 코인을 여전히 믿고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럴 때 탈중앙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탈중앙화 되지 않고 누군가의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코인과 토큰은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설령 이더리움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 완벽한 탈중앙화와 거버넌스를 주장해도 결국 인간과 재단 누군가에게 권한이 생기면 그것은 탈중앙화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다른 모든 코인, 토큰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이제 종종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어떠한 코인이 좋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코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자발투로도 돈을 벌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으로도 돈을 잃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맞출 수가 없으니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은 코인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때입니다. 이제 좋은 자산이 저평가될 때가 투자하기 좋은 때이죠. 네, 채권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달러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원달러 환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달러에 투자를 하자니 이게 또 1,400원 고점을 찍고 지금은 하락세이죠. 이 부동산 또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코인을 생각을 해보면 코인은 그 어떠한 자산보다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누구도 코인을 안 쳐다볼 것 같은 상황까지 온 상황이죠. 이 지난 5월 루나 그리고 11월 FTX 알라메다 리서치 12월 위메이드 위믹스 사태까지 이러한 상황이 커질수록 코인에는 거품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코인판을 떠나든지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이제 4년 사이클을 타고 다시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코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이클상 코인은 투자를 시작할 때인 것이죠.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품이 가시고 완전히 새로운 상당히 깨끗한 기회가 온 것인데요. 낙관적이었던 지난 9월과 달리 이제 11월과 12월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코인 가격이 박스에 갇혀서 제대로 된 흐름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뭐 딱히 눈에 띄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린 위믹스의 국내 5대 거래소 상장 폐지로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도 유망했던 코인이 메인넷까지 발표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까지 발표하였지만 국내에서 한 방에 그것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투자자들이 목도한 것인데요. 한편 2020년 12월 소식이 나오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한 리플은 과연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글로벌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XRP 투자자들 대부분이 사실 SEC와의 소송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SEC입니다. 이겨도 다른 트집을 잡을 수 있고 리플이 만약 승소할 경우 대부분의 코인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SEC가 마냥 무조건 100% 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미국 재판부도 이 사실을 잘 알 테이죠. 이 XRP 투자자들이 이 소송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를 통해서 다시금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이 리플의 패소에 대해서 당연히 경우의 수를 계산해 둬야 하죠. 만약 리플이 패소한다면 리플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미 미국 기반의 거래소에서는 거래 지원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리플은 본사 이전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패소 자체는 당연히 시장 심리 위축을 가져올 것이 뻔하죠. 더군다나 SEC가 이제 다른 알트코인의 소송을 걸 경우에 그나마 재단에 돈이 있으면 타격이 불가피한 합의금을 내줘야 할 것이고 가난한 재단의 토큰들은 대부분 망하게 될 것입니다. SEC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XRP 투자자들은 어쩌면 그 전에 올 수 있는 약한 상승에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XRP의 글로벌적인 비전에 동의하고 그걸 믿는다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인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오늘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이 짐 크레이머가 XRP와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은 거대한 사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이야기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레퍼토리이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가격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리플은 하나의 사기업으로 XRP의 탈중앙화를 아무리 주장해도 설득력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이제 리플이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확실히 보여주고 무엇보다 가격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리플은 그냥 희망회로만 계속해서 돌리는 스캠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이죠. 이제 지난 작년이죠. 2021년만 해도 비트코인 ETF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SEC에서 지난 2021년 9월인가요? 네, 승인을 하면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면 막대한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22년에는 비트코인 ETF 소식이 아주 간간히 나오기는 했지만 거의 화제를 끌지 못했었습니다. 이유는 상당히 쉽습니다. 이제 너무 큰 사건이 많았던 것이죠. 이 호재를 호재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워낙에 많았으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ETF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비트코인 ETF가 있었다면 FTX 붕괴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였죠. 이제 상당 부분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크립토 자체가 워낙 위험하고 거래소도 신뢰할 수 없으니 아예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주식처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었죠. 이제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거래소의 리스크를 해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의 문제가 생기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까지 흔들리는 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화된 그 어떤 크립토 서비스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지는 현 생각이죠. 이제 사실상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심지어 글로벌 3위의 거래소인 FTX까지 무너진 마당에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두는 것 자체가 참 위험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금감원의 감시를 받는 한국 5대 거래소가 이 전 세계에서 그나마 안전한 거래소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 아이러니하게도 금감원의 감시를 받는 한국 5대 거래소, 그 중에서 고팍스의 경우는 이 고파이라는 스테이킹 플랫폼이 제네시스에 자금이 묶여서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나마 안전한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SEC 위원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미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탈중앙화 코인이며 나머지 코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 POS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룬 이더리움조차 탈중앙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는 증권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SEC 입장에서 크게 보면 이더리움조차 미등록 증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으로 향후 투자가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덱스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적은 비중이나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은 이번 연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었는데요. 이 흐름상으로 볼 때 이번 FTX 사태는 오히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SEC도 인정하고 있죠. 거기에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드러내는 데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막연하게 어둠만이 가득할 것 같던 크립토 시장도 이 루나 사태와 FTX 그리고
위메이드 사태를 통해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 크립토 마켓은 절대로 없어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유념하시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